기록되지 않은 탈북 이야기. 올댓 탈북 사연. 2013년 겨울 두만강 인근 비포장 도로. 새벽 1시 20분. 영하 18도의 어둠 속을 달리던 화물트럭 위에서 갑자기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으악! 13살 소년이 트럭 밖으로 떨어진 겁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가. 멈추면 우리 다 죽어. 하지만 트럭 위에 있던 한 남자가 주저없이 뛰어내렸습니다. 시속 40km로 달리던 트럭에서 아무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피투성이로 쓰러진 소년을 안으며 외쳤습니다. 철수야, 움직이지 마. 제발 조금만 참아.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그 남자는 소년의 친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 목숨을 걸고 뛰어내린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도망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피보다 진한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한 남자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소년을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 겨울 눈보라 속에서 지켜진 약속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밤 화물트럭 한 대가 중국 쪽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세 사람이 숨어 있었습니다. 탈북 브로커 한 명, 13살 소년 김철수, 그리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남자.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앞으로 30분만 참아. 중국 쪽 협력자가 기다리고 있어. 철수는 추위에 떨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철수에게 덮어줬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따뜻한 데 갈 수 있어.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정말 살 수 있을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트럭이 갑자기 요철을 지나가며 크게 흔들렸습니다. 철수가 난간을 잡으려 했지만 얼어붙은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으악! 철수의 몸이 트럭 밖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그냥 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우리 다 죽어. 하지만 남자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트럭에서 뛰어내린 겁니다. 브로커가 다시 외쳤습니다. 미친놈. 죽을 거야. 하지만 남자는 이미 트럭 밖이었습니다. 그는 땅에 내동댕이 쳐지며 세 바퀴를 굴렀습니다. 어깨가 부딪히고 팔꿈치가 까지고 갈비뼈에서 둔한 통증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즉시 일어나 철수가 떨어진 곳으로 뛰어갔습니다. 철수는 눈밭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오른쪽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남자는 철수를 흔들며 외쳤습니다. 철수야, 정신 차려. 눈 떠봐. 철수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저씨 아파요. 알아. 조금만 참아. 지금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내 아빠가 원하지 않아. 철수는 고통 속에서 물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했는데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부탁했어. 널 반드시 살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외투를 벗어 철수를 감싸고 그를 등에 업었습니다. 가자. 지금 안 가면 다시 기회는 없어. 트럭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남자는 철수를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까지 거리 약 3km. 기온 영하 18도. 바람 초속 12m. 그리고 남자의 오른쪽 다리는 심하게 절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다리 다치셨어요? 괜찮아. 옛날 부상이야. 저 때문에 더 아프실 텐데. 아니야. 네가 살아있으니까 괜찮아. 철수는 남자의 등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빠 어떻게 아세요? 아빠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남자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빠는 내 친구였다.
남자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09년이었어. 나랑 내 아빠는 같은 막사에서 강제 노동을 했어. 철수의 아버지 김영수는 식량 밀수 혐의로 수용소에 끌려왔습니다. 남자는 탈북 시도 실패로 잡혀왔습니다. 둘은 나무를 베고 돌을 나르고 땅을 파는 일을 함께 했습니다. 하루 16시간 노동, 하루 2끼, 옥수수죽 한 그릇. 겨울에는 영하 20도에서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들이 있어. 철수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살아야 해. 남자는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형님, 만약 여기서 나가면 뭐 하고 싶으세요? 김영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철수를 남쪽으로 보내고 싶어. 여기선 안 돼. 이 땅에선 내 아들이 사람답게 못 살아. 2010년 1월, 혹한기 작업 중 김영수가 쓰러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었습니다. 김영수는 막사에 누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형님 힘내세요. 김영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안 되겠어. 하지만 너는 살아야 해. 형님도 같이 살아야죠. 아니야. 대신 부탁 하나 들어줄 수 있어? 말씀하세요. 김영수는 남자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아들 철수를 남쪽으로 보내줘.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그날 밤 김영수는 숨을 거뒀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남자는 수용소를 탈출했습니다. 다리에 총상을 입었지만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중국으로 넘어간 뒤 그는 김영수의 가족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그는 철수를 찾아냈습니다. 철수는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남자는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철수의 탈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함께 트럭에 올라탄 겁니다. 남자는 철수를 업고 계속 걸었습니다. 다리는 점점 더 아팠습니다. 숨은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내려놓고 가세요. 아저씨라도 살아야죠.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아빠가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반드시 살리라고. 그런데 아저씨가 죽으면 어떡해요? 난 괜찮아. 나는 이미 죽었어야 할 사람이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남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내 아빠가 날 살렸어. 어떡해요? 수용소에서 탈출할 때 경비병이 총을 쐈어. 나는 맞을 뻔했는데 내 아빠가 날 밀었어. 그럼. 그래. 내 아빠가 대신 맞았어. 그래도 살았어. 하지만 그 부상 때문에 결국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난 그때 살지 말았어야 했어. 근데 내 아빠가 말했어. 너라도 살아라. 그리고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철수는 남자의 등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빠 그랬구나. 새벽 4시. 남자와 철수는 마침내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쪽 협력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네요. 혼자 오실 줄 알았는데. 남자는 철수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남쪽으로 보내주십시오. 제발. 돈은? 남자는 주머니에서 돈 뭉치를 꺼냈습니다. 자신이 3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부족하면 제가 더 구해올게요. 협력자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일주일 안에 남쪽으로 보내드리죠.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자는 철수를 협력자에게 넘기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 순간 철수가 남자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아저씨, 어디 가세요? 나는 여기까지야. 같이 가요. 아저씨도 남쪽으로 가요.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갈 수 없어. 왜요? 왜 안 돼요?
남자는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난 내 아빠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야. 그리고 내 아빠도 날 원하지 않을 거야. 난 내 아빠 때문에 살았어. 그게 너무 무거워. 철수는 울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아저씨가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아저씨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남자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 철수야. 하지만 난 이미 내 약속을 다 지켰어. 이제 네가 잘 살아주는 게 내 소원이야. 남자는 철수의 손을 풀고 돌아섰습니다. 철수가 울부짖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라도 알려주세요. 나중에 꼭 찾아갈게요. 남자는 멈춰 서서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는 다시 눈보라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피 묻은 외투를 입고 혼자서 철수는 그의 뒷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철수는 일주일 후 한국에 무사히 입국했습니다. 저는 그를 하나원에서 만났습니다. 철수는 저에게 그 남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K요원님, 그 아저씨 찾아주실 수 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행방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신분도 과거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사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는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사람은 피보다 진한 약속 때문에 오늘도 누군가를 살립니다. 가족도 아니고 이해관계도 없고 심지어 다시 만날 일도 없는데 그저 옛날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부탁 한마디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눈보라를 헤쳐나갑니다. 2013년 겨울, 이름 없는 남자가 지킨 약속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가 구한 소녀는 지금 한국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녀는 오늘도 그 남자를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그의 약속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독은 무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그들을 기억하는 작은 행동입니다. 감사합니다.